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 달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꾸준히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고, 테슬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중순부터, 12월 중순부터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총 두 번의 영상을 찍어드렸고, 이번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물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그런 분석을 위주로 해드렸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과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바로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가격 지표, 가격 지표를 통해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 바닥에 잡힐 수 있는 시기라고 분석해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FSD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테슬라 봇 옵티머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가 세 번째 영상이죠. 세 번째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현재 저평가인 이유와 더불어서 시장이 놓치고 있는 핵심 BM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심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S&P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S&P 500 지수와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의 평균치는 약 20 정도가 됩니다. 약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40년 정도의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자, S&P 500 지수의 평균 PE는 대략 한 20 정도가 돼요. 1980년 정도, 40년 평균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S&P 500 지수의 평균은 대략 한 19.8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S&P 500 지수 500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은 보통 5%에서 7% 사이예요. 자, 그럼 테슬라와 비교를 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PER은 19 정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9 정도, 현재 PER은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겠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포워드 PER 19에서 현재 PER 25까지가 잡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성, EPS 성장률을 보면 대략 한 30%를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평균 PR이 20이고 평균 성장률이 5에서 7%였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평균 PR이 현재는 19에서 25 사이이고 EPS 성장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현재 테슬라가 S&P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인지를 정말 고스란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박스권 기준으로는 한 15에서 22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평균 PR을 20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평가 여부가 이제는 조금씩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테슬라가 겪고 있는 그런 PEG라고 하죠. 그러니까 EPS 성장률 대비해서 PER 정도가 현재는 0.8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EPS 성장률이 10%고요. 그리고 PER도 10일 경우에는 PEG는 1이 됩니다. 그런데 EPS 성장률이 대략 한 15%에 PER이 10 정도일 때는 대략 한 0.7에서 0.8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PEG가 1 이하일 때는 저평가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고, 0.5 이하, 0.5 부근에서는 반드시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 영역에 천천히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PER 기준으로도 현재 PER도 약간 33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포워드 PER이 19에서 25 사이, 현재 PER이 3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EPS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에는 S&P 500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저평가에 대한 그런 여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는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지위가 점차 약해질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분석이 있는데 아니죠. IRA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국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국 배터리에서 중국산 원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IRA 법안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전기차라던가 혹은 배터리, 태양광, ESS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특히 2030년까지 IRA 법안이 지원이 2030년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결국 테슬라의 그런 압도적인 성장성을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 IRA에 대해서 테슬라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베를린에 지으려고 했던 그런 ESS 공장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메가팩 공장, 그러니까 ESS 공장 같은 경우도 이미 완공을 캘리포니아에 시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그런 증설을 이제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IRA에 대한 그런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EPS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EPS 성장률이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저는 딱히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IRA로 인해서 가장 가파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30% 가까이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에서 6%에서 한 1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을 20% 전후로만 줄이더라도 다른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막 신생 기업들, 예를 들어서 루시드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레비안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자연스레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가 되면서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가 나머지 시장 파이도 고스란히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저평가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만큼의 주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솔라라던가 혹은 ESS 배터리 셀, 그뿐만이 아니라 FSD라던가 전기차까지 거의 수직 계열화를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비용 구조, 그러니까 비용 증가에 따른 순환 구조를 테슬라는 손쉽게 해지가 가능하다. 비용 증가에 대한 해지가 가능하다. 왜? 어떻게 가능하냐? 수직 계열화가 거의 완벽하다시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마진콜이 터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가 이제 트위터의 인수권으로 인해서 테슬라 지분을 크게 줄이면서 나타났던 과매도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도가 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기술적 영역에 대한 하단까지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좀 테슬라를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FSD 그리고 ESS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기차 올리로서의 그런 매출을 냈었다면, 흑자 전환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FSD 그리고 ESS에서도 꽤나 좀 강력한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출시된 ESS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높였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급의 ESS 기준으로 ESS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에 대한 4680 배터리 셀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S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된 것이고, 사실 실제로도 유럽 쪽에서 이제 어마무시한 그런 수주를 통해서 이미 테슬라에서 밝혔어요. ESS 같은 경우는 2년까지 앞으로 향후 2년간
수주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뜻은 지금 당장 수주를 맡겨봐야 발주를 해봤자 24년 연말까지 꽉 찼다는 것이고 2025년부터 인도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테슬라 ESS 산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발주를 해도 2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 매우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플루언스도 마찬가지고요. ESS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뜨거워지면서 이쪽에 대한 테슬라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역시나 꽤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개인들의 물량이 정말 많이 털렸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개인 물량이 죄다 털리면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최근에 테슬라를 가장 강력하게 매수한 그런 기관 주체는 뱅가드와 블랙록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투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수십조 원을 매수를 하면서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 정도 매수하면서 약간 50%의 손실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인 매수 단가가 $200 중반대예요. $200 중반대인데 지금 $112이기 때문에 거의 50%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뱅가드와 블랙록에 비해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투자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격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 기업이 뱅가드와 블랙록이 수십조 원의 손실을 끌고 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역시나 드는 것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기관 물량이 대거 매입되면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할 때에는 거의 10중 8구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신규 매수 그런 자금들이 채워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악재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EPS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번 3분기에서도 EPS는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하면서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하드웨어 기업으로서는 역대급의 성장성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4680 그리고 ESS, FSD까지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은 기술을 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인건비 증가라던가 혹은 전 세계가 반세계화되면서 지금까지는 저임금 노동자를 손쉽게 유입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의 바람 혹은 정치권의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유럽 같은 경우도 우파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익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영향도는 결국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대한민국도 3D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몽골인, 중국인, 동남아시안 그리고 이슬람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3D 업종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난민이라던가 혹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인건비보단 오히려 기계를 사용했을 때, 로봇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사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의 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의 스마트 팩토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수익화시키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또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처질 것이고 실적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효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쪽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이미 수십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상당한 기회의 폭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 계열이라던가 FSD, ESS와 같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멀리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기가 테스팅이라던가 혹은 테슬라 로봇까지 이쪽에 대한 산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갔을 때에는 스페이스 X를 통한 그런 대륙간의 로켓까지 사실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달 탐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원자재들을 캐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테슬라 주주는 대부분이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염두를 하면서 지금의 가격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가격대에 매몰되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가 테슬라의 그런 매출량에 상당한 영향도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제가 주장했었던 바이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혹은 저평가인지 대해서는 예상외로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밝히다시피 현재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FSD의 자율주행화,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들도 저는 가장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쟁 악화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도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FSD가 만약에 상용화될 경우에는 지금의 모빌리티, 지금의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쟁력 혹은 시장 잠재력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목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으로만 봤을 때에도 지금의 주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수직 기어라, FSD, 그리고 ESS를 넘어선 이제 우주라던가 혹은 테슬라 봇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절대 제 매도 영상 아니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분석,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